대북 식량 지원을 하면은 농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우리 추국 수매가 결정할 때마다 이게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쌀을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농민들한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 어쨌든 그 계속 식량난의 직면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정착돼서 북이 그냥 우리 인도적 지원도 싫다. 예. 정상적으로 거래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이라도 하자든지 이럴 수 있는 광물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주고 필요한 거 받는 네. 그게 서로 도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네네.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워낙 그 뭐 식량이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니까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하지만 그런 단계가 벗어나면 북도 우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그럼 이 시점에 제가 하나 여쭤야 될 것들이 과연 올해만 그러면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내년 내후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식량 지원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고 갈등과 소위 말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식량을 오히려 우리에게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통해서 사갈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제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 이번이 단발성,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쭉 봐야 될 어떤 그 초입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료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시스템이 좀 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자체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가능할 텐데 또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해서 가뭄이나 장마가 오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잘해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런 걸 거치면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 비료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지원을 통해서 북의 생산량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야 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민화협 측에서 논의하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대상의 범위는 일단은 영양실조라든가 굶주림에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로 일단 제한하자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대로 배분이 되느냐 하는 걸 보통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모니터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모니터링 요원이 그 뭐 항구에서부터 혹은 내리는 데서부터 배부하는 마을까지 다 이렇게 과거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도 시스템으로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돼 있었거든요, 학습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본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인식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은 어디 따로 전용하기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연간 130만 톤 보관 비용이 연간 뭐 5천억 이상이거든요. 6천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대통령께서 6천이라고 하셨는데 뭐 370만 원 톤당 뭐 아무튼 5천억이 좀 넘는 수준의 연간 유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쌀을 보내도 쌀을 가지고 저기 일선 부대라든가 이런데 남몰래 전용을 하거나 쌓아놓게 하는 그런 어떤 어쨌든 군인이라고도 먹는 거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데 뭐 그걸 보관했다가 전쟁 나면 써? 바로 북한 일선 부대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 군인도 사실은 중요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하는 것 예. 이거지. 너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잖아요. 예. 어찌됐든 지금 북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식량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9월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조금씩이라도 지금 하셨는데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면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서 삼각형대 트라이앵글로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저희 정부가 바로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정부가 바로 지원하는 건 북이 어떻게 응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답을 기다리려면 뭐 예측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국제기구든 국내 민간단체든 이렇게 그 서로 연결해서 이 민간단체가 보내는 건 제가 보기에 북이 그건 받을 거거든요. 거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단체가 보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분배에 대한 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요? 민간단체가 갑니다. 음, 저희들이 가죠. 관이 아니고 행정부적인 측면에서 이미 검증화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건 원래 민간단체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그러면 정부 당국자에서 하면 통일부 직원이 가서 그걸 뭐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먹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거는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돕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런 휴머니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소위 말해서 남북 간의 핵무기로 인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사회 전체를 긴장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대치 국면에 있고 군사적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의도가 가끔씩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사실 이것이 맞느냐, 시점상으로. 그게 좀 모순 아닙니까? 인도적 지원은 찬성, 인도적인 건 찬성한다. 예.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전략과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네. 니네 이거 안 해야 우리가 줄 텐데 주니까 하지 말아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신 있게 누군가가 이거 선택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제시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인도적 지원이 동의한다면 그냥 거기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인도적 지원 자체 야 굶어 죽어도 되니까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면 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라 이런 거죠. 저희가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좀 어떤 구상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일을 좀 하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혹은 남북 교류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의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대북 창구라고 할까? 대표 창구라고 할까요? 민간 교류 분야에 있어서의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사실 인도적 지원은 북이 어려울 때만 저희가 한 거지 저희는 인도적 지원 단체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선 것은 워낙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나선 거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이제 심양에서 북측과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담을 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게 되는데 가서도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그 민간 교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단체들이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저희 민화협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업도 협의할 예정에 있고요. 아무래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련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실 거고요. 아마 또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에도 가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김홍걸 상임 대표의장께서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도 있고 또 본인의 활동도 거기에 더해지면서 뭐 북측이나 총련이나 일본 정부까지 조총련 말씀하십니다. 네. 정부까지도 이렇게 어떤 일정 정도의 그 협상력을 가지실 수 있는 실제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민화협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회원 단체는 현재는 저희가 185개가 회원 단체가 185개요. 앞으로 대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뭐 국민들 기부도 진행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국민들의 참여를 좀 예.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닐까 해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삼가할 생각이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잘들 논의해서 예. 나중에 계획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